현재 한국은 그야말로 축제 분위기에 휩싸여 다시 한번 문화의 힘을 느끼는 중입니다. 봉준호 감독이 미국 본토의 축제에서 가장 핵심인 각본 작품 감독상 등을 수상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일본에서는 아카데미상 수상 소식에도 불구하고 정반대로 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논란의 중심이 된 것은 이번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영화 밤쉘로 분장상을 받은 츠지 카즈히로입니다. 츠지 카즈히로는 다양한 영화제에서 분장상을 수상할 정도로 관련 분야에서는 대가를 할 수 있죠. 일본에서는 오스카상을 수상한 것에 대해 흥분을 감추지 못했고 사전에 관련 준비도 했습니다. 수많은 일본 매체들은 관련 수상 소식을 보도하려고 미리 기사를 작성해 놓는 등 대기를 하고 있다가 일본의 카즈히로가 오스카 분장상을 받자마자 일본 전역에 대서특필하며 보도를 했습니다. 일본의 츠지 카즈히로 오스카상 수상하다와 같은 쾌거를 알리는 뉴스들로 넘쳐났습니다. 일본에서도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것이 그는 2020년 오스카상의 유일한 일본인 수상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츠지 카즈히로가 수상 후에 자국의 기자들이 일본에 관해 한 말씀 부탁드린다는 요청에 대해서 나는 일본인이 아니다, 미국인이다 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설상가상으로 이런 말은 실례이지만 나는 일본 문화가 싫어져서 미국에 왔다. 일본에서는 꿈을 이루기가 어려웠다. 난 그래서 미국에서 살고 있다. 미안하다 라는 인터뷰를 하고 자리를 뜬 것입니다. 들떠있는 일본 취재진의 말 그대로 찬물을 끼얹은 것입니다. 대대적인 보도를 하던 일본의 각종 매체들도 머쓱해지며 매우 곤란한 상황이 된 것이죠. 많은 일본인들은 카즈히로가 굳이 좋은 자리에서 그렇게까지 개인적인 발언을 할 것까지 있었냐면서 다소 실망했다는 의견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카즈히로가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일본의 영화계는 지극히 보수적이며 개인으로서 창의성을 발휘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입니다. 특히 위계질서가 엄격하며 특정한 장르는 아예 다루지 않고 있는 등 다양성이 많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정치계의 영향도 매우 크게 받고 있다는 사실이죠. 예를 들어 아베 내각이 싫어하는 영화는 애초에 배우들이 출연하지도 않고 제작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일본 영화계에서 놀랄 일이 벌어집니다. 한국의 배우 심은경은 아베 내각을 정면으로 조준한 일본 영화 신문기자에 출연하게 되는데요. 일본 내에서 이런 영화에 나올 배우는 거의 없었기 때문에 한국의 배우가 동원되어 출연한 상황까지 온 것입니다. 아베의 사학 비리를 비롯해 각종 문제를 캐내는 스토리의 영화로 일본 내에서는 절대 금기시되는 영화라는 것입니다. 영화평론가 마에다 유이치도 현 정권을 비판한 영화는 일본에서는 처음 보는 일이라며 크게 놀랐습니다. 봉준호 감독이 감독상을 받으며 언급한 창의성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이 일본 영화계라는 것입니다. 영화계에서는 카즈히로가 이러한 일본의 현실에 대해서 묵직한 발언을 던진 것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일본 영화계에서 카즈히로에게 어떠한 시선을 던졌고 괴로워했을지 유추할 수 있는 대목이죠. 봉준호 감독도 한때 문학의 블랙리스트에 오르는 등 한국에서는 좋은 대접을 받지 못한 이력도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체제에 반하는 영화 제작은 상상도 할 수 없으며 영화 개봉 전에는 검열을 반드시 시행합니다. 그러나 전 세계에서는 봉준호 감독을 비롯해서 카즈히로 츠지와 같이 창의성을 보여주는 감독들에게 동양인이 받기 힘들다는 오스카상을 비롯해 세계 주요 영화 시상식에서 계속해서 상을 수여해주는 모습입니다. 자국에서는 여러가지 면에서 꿈을 펼치기 어려웠지만 전 세계가 사랑하는 작품을 제작하는 이들이 된 것입니다. 벌써부터 미국에서는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 미드 제작사로 유명한 HBO에서 제작이 확정되었고 이것이 영화보다 대폭 고품질로 확장해서 출시할 것으로 보도되는 등 희소식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미국 영화배우 토르의 마크 러팔로가 송강호 역할을 할 것으로도 예정되어 국내 팬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테러블튜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도네시아의 코로나19 확진자가 12일 483명 추가돼 총 14,749명으로 늘었습니다. 사망자도 16명 증가해 모두 1,00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동남아시아 국가 가운데 사망자가 1,000명을 넘은 곳은 인도네시아가 유일합니다. 10일 인도네시아 보건부에 따르면 전 세계 코로나19 치명률은 3.4%인데 비해 인도네시아의 치명률은 약 7%로 높습니다. 동남아에서 싱가포르의 확진자가 24,671명으로 가장 많지만 사망자는 21명으로 치명률은 0.1%가 되지 않습니다. 인도네시아의 1일 신규 확진자는 지난 9일 533을 기록하는 등 매일 200에서 500명 이상 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2억 7천만 명의 인구 대국임에도 코로나 검진자 수가 적기 때문에 실제 감염자와 사망자 수는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인도네시아 코로나19 사태 관련 정부 대변인 아흐마드 유리안토는 지금까지 검사받은 사람은 11만 9천여 명이라며 의심 환자는 3만 2천 명 이상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인도네시아 정부는 이달 말부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신속 진단 키트와 유전자 증폭 진단 키트, 인공호흡기를 자체 생산한다고 밝혔다. 10일 인도네시아 대통령궁과 현지 매체에 따르면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전날 주재한 코로나19 대응 화상회의에서 더는 수입품에 의존하지 않도록 5월 말이나 6월 초부터 진단키트 등 의료용품 대량 생산을 시작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코로나19 바이러스 유전 물질에 관한 연구에도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며 이는 인도네시아에 적합한 백신을 찾기 위해 매우 중요한 과정이라고 덧붙였다. 조코위 대통령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연구와 관련해 빠른 인허가 절차 등 모든 지원을 다 하라고 전 부처에 당부했다. 회의를 마친 뒤 밤방 브로조네고로 연구기술부 장관은 신속 진단키트의 경우 보건부에서 유효성 검사가 이루어졌기에 이달 말 오만에서 10만 개 생산을 목표로 한다고 설명했다. 개발이 끝난 신속 진단키트 외 3개 다른 신속 진단키트도 개발 중이지만 이들 제품 생산에는 1에서 2개월이 더 필요하다. 밤방 장관은 PCR 키트도 검증과 등록 단계를 밟고 있어 이달 말 5만 개를 생산할 계획이라며 인공호흡기는 4개 제품이 개발됐는데 1개 제품은 이미 임상시험을 끝내 다음 주쯤 대량 생산이 시작될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인도네시아는 그동안 코로나19 진단키트와 방역용품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했다. 코로나19 사태 초기 중국에서 신속 진단키트를 대량으로 공수했으나 정확도가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했고 이후 한국 등에서 PCR 키트와 분석 장비를 잇따라 들여왔다. PCR 키트는 한국 정부가 32,200회 분량을 한국항공우주산업과 대우조선해양이 1만 회 분량, LG 4개사가 5만 회 분량을 각각 인도네시아에 기부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에릭 토히르 국영기업부 장관이 의약품과 의료장비 원재료 90%가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자체 생산을 하지 못하고 무역 거래만 하게 만드는 마피아가 있다고 비판하는 등 이번 사태를 계기로 의약산업 육성에 관심을 쏟고 있다. 조코위 대통령은 그동안 하루 1만 명 이상 PCR 검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라고 여러 차례 지시했으나 아직 하루 4,000에서 5,000명 분량 검체만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다.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방호복 공동 생산이 양국의 새로운 협력 모범이 되고 있다. 현지 경제를 주무르는 중국계를 제치는가 하면 인도네시아를 선점한 일본은 우리 방식을 그대로 본뜨고 있다. 민관의 노력이 어우러진 결과다. 20일 인도네시아 주재 한국 대사관과 한인 사회에 따르면 최근 한인 봉제업체들이 인도네시아 정부로부터 잇따라 방호복 생산 및 유통 허가를 따내고 있다. 자카르타 남쪽 보고르에 위치한 주식회사 GA 인도네시아와 주식회사 BPG 등 벌써 서너 곳이 허가를 받았다. 업체 관계자는 보통 한 달 넘게 걸리는 서류 작업들이 단 하루 만에 해결되는 기적을 경험했다고 말했다. 이런 분위기에 발맞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여파로 주문 물량 취소와 지불 중단에 시달리던 한인 봉제업체들은 속속 방호복 생산에 나서고 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그간 방호복 생산 기지로 한국과 중국 업체들을 저울질했다. 결국 한국산 방호복의 우수한 품질, 현지인 50만 명을 고용하고 있는 인도네시아 진출 한인 봉제업체 300곳의 친화력과 저력을 높이 평가한 것으로 보인다. 현대자동차 5만 벌, 한국중부발전 1만 벌 등 한국 업체에 잇단 선제적 방호복 기부도 한몫했다. 양국은 방호복 공동 생산 체제를 구축했다. 한국에서 원단을 들여와 방호복을 만들어 다시 한국으로 보내는 물량의 일부를 인도네시아 정부가 내수용으로 사들이는 방식이다. 의료진의 개인 보호 장비 부족에 시달리던 인도네시아는 방호복 등 의료 물품의 수출을 금지했는데 한국만 예외를 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물량 배분 비율은 절반씩 정도로 얘기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일본은 인도네시아 주재 일본 대사가 직접 한국 대사관에 연락해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방호복 공동 생산 방식을 청취하고 실행에 옮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대사관 관계자는 인도네시아 정부가 일본 측에 한국에게 배우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인도네시아 진출 일본 봉제업체를 통해 우리 같은 방식으로 방호복을 생산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베트남에 이어 인도네시아에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곤란을 겪는 빈곤층을 위해 쌀을 배급하는 쌀 ATM기가 등장했다. 10일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정부는 자카르타 수도권에 쌀 ATM기 10대를 설치했다. 쌀 ATM기는 하루 1,000명의 빈곤층에게 쌀 1.5kg씩 모두 1.5톤을 배급한다. 쌀 ATM기 옆에는 정부 보조 인력이 배치돼 있어 완전 자동으로 쌀을 주는 시스템은 아니지만 정확한 양을 빠른 속도로 배급하는 데 도움이 된다. 자카르타 외곽 트폭시의 쌀 ATM기에 줄을 선린다. 사프리는 나는 지난주에 회사에서 해고당했고 남편 역시 퇴직금도 못 받고 해고당했다며 지원되는 쌀이 많지는 않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총 270억 달러를 투입하기로 하고 최대 1천만 가구에 식량 지원과 전기요금 할인 등 사회복지를 제공하기로 약속했다. 쌀 비급 대상은 일용직 근로자, 실업자, 무주택자, 빈곤층으로 설정됐다. 쌀 ATM기는 앞서 지난달 베트남 호치민시에 처음으로 등장한 뒤 하노이, 건토시와 롱안, 후에 더이 응우이엔, 푸옌성 등으로 확대됐다. 베트남의 쌀 ATM기는 정부 주도로 설치된 것이 아니라 독지가들이 먼저 기부 활동을 시작했고 좋은 뜻에 공감하는 후원자들이 쌀을 잇따라 기탁해 운영이 이루어졌다. 가구당 하루 한 차례만 받을 수 있도록 거주증을 확인한 뒤 줄을 서서 쌀 ATM기 버튼을 밟으면 기계에서 쌀 1.5에서 3kg이 나오는 방식이다. 인도네시아 정부의 한국 기업 배려는 더 있다.